오늘 다들 좀 피곤하셨죠? 저만 해도 어젯밤에 이제 마루에서 TV 보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일단 방에 들어가서 눕긴 했는데 누워서도 또 잠이 안 와가지고 핸드폰으로 개표 방송하고 미국 증시 번갈아 보다가 거의 해 뜰 때까지 잠을 못 이뤘는데 우선 미국 CPI의 경우는 어제 내일 뉴스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3월분 예상치가 3.4%로 다소 높은 축에 속했는데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조금 높여 잡았는데 이것마저 넘어선 3.5%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찍었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2월 달에 예상치 3.1이었는데 실제는 3.2 나왔고 이번에는 예상치를 말씀드린 대로 진짜 좀 넉넉하게 안전하게 3.4로 잡았는데 실제는 또 3.5까지 나오니까 이거 누가 봐도 지금 소비자 물가 도로 기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지금 도로 살아나는 그런 공포감이 드는 거죠. 거기다가 원래 이 숫자도 3이냐 4냐 이거는 별로 체감이 크지 않는데 4냐 5냐는 좀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처음 딱 3.5% CPI 이 헤드라인 넘버가 박혔을 때 미국 나스닥 선물은 완전히 폭포수급의 그런 시퍼런 막대기가 꽂혀버렸고 반대로 미 국채 금리는 시뻘건 육포 같은 막대기가 떡하니 출현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달러 인덱스도 급등, 또 우리 원달러 환율도 순간 수직 상승이 나왔고 MSCI 한국펀드 기준 지수는 완전히 또 급락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개표 결과 보다가 야 이거 큰일 났다. 하필 우리 그 선거 때문에 하루 휴장했다가 이틀 만에 개장하는데 이거 식전부터 험한 꼴 보게 되는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다행히 이제 뉴욕 증시도 본장에서는 이 CPI라는 다소 거친 좀 재료를 잘 소화를 해서 그나마 오늘 새벽에 그래도 아주 뭐 큰 폭의 하락 출발은 우리가 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외국인들은 우리 K반도체, K자동차에 대한 매수를 오늘도 쭉 이어나갔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선방을 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다 중동 갈등이 지금 이번 주 분수령을 이룰 것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란하고 이스라엘 갈등인데 이제 이번 주 라마단 기간에 이 공격 가능성이 최고조에 이른다.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을 대공습하려고 경고가 나온 상황이라고. 거기다 또 이제 유가가 이제 튀어오르면은 미국 소비자 물가 여기서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주거비하고 유가 상승이 제일 큰 영향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난 월요일 한주뉴스 미리 보기 라이브 때 얘기했잖아. 미국 소비자 물가가 원래 1월 그 한겨울에는 최대한 낮게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슬슬 날 풀리면서 2, 3, 4, 5월 올라가는 거 각오해야 되는데 올해의 경우는 정말 재수가 없게도 1월 달에 미국 동부의 한파랑 폭설 때문에 물류 차질 생겨가지고 소비자 물가 올라갔고 서부는 또 너무 예년에 비해서 날이 따뜻해가지고 야외 활동 외식 늘어나서 소비자 물가 올라갔다. 그래서 2월 달에는 조금 기고 효과 반영하면서 떨어지거나 전달 1월하고 최대 동결로 똑같게 될 줄은 알았는데 여기서 더 올라갔죠. 그래서 이번 3월 결과는 원래 안 그래도 올라가는 계절적 특성 감안해서 3.4% 예상을 했는데 실제 결과 3.5% 나와가지고 더 올라갔어. 그럼 이제 4월, 5월은 볼 것도 없이 최소한 동률 아니면 추가 상승인데 근데 또 그 5월분 CPI가 발표 날이 6월 12일이야. 근데 마침 이번 6월 FMC가 또 그 12일에 잡혀 있다고. 그러면은 12일 날 오전 8시 반에 CPI 나오고 바로 6시간 뒤인 오후 2시 반에 FMC 그 성명서 발표인데 그래서 이번 3월 CPI가 사실상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직결된다고 미리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결과가 막상 나오니까 이제 순간 페드와치에는 6월 금리 인하 확률이 아예 절반 밑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30%까지 추락을 해버렸어.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힌 거는 지금까지 아예 확률상으로 존재를 하지도 않던 6월 금리인 상 가능성까지 등장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미국 증시 그것도 지금 사상 최고치 수준에서 그냥 나스닥 0.84% 빠지고 말 일이냐고. 그래서 오늘 그나마 다행으로 외국인들이 우리 K 증시에서 안전판 역할을 해준 건데 이것도 몰라. 오늘 밤에 봐야 돼.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두면 갑자기? 가만두면? 자 3, 2, 1 최대 77만 원 손해. 그럼 손에 안 보려면 인터넷 가전렌탈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해야지. 인터넷 TV 최대 47만 원, 정수기 최대 30만 원, 둘 다 바꾸면 최대 77만 원. 설치 당일 받을 수가 있어. 본사랑 요금은 똑같은데 새 제품 받지. 법이 정한 지원금까지 챙길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어. 그럼 전화 상담 시간은 1년 365일 밤 10시까지. 핸드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해. 그럼 아정당 유튜브 20만 구독하면 100만 원 상당 최신 폰
증정 이벤트 참여 가능. 정답! 인터넷 정수기 알뜰폰은 정당하게 받자. 정답! 런하 반갑습니다. 간밤에 총선 후유증에다가 오늘 이제 K 증시 아찔했던 변동성까지 정말 피로도가 극에 달한 하루였는데요. 이제 또 당장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이제 걱정이라고. CPI 충격이 일단 첫날을 잘 지나갔지만 이게 혹시라도 여진이 있지 않을까 해서인데, 사실 우리는 그동안 6월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에서 딱히 뭐 덕본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미국 6월 금리 인하 시나리오가 파쇄되는 과정에서 뉴욕 증시 그동안 많이 오른 반도체나 빅테크 AI 이쪽에 썰물을 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해요. 근데 이제 간밤에 연준 임원들은 이번 CPI 결과에 대해서 미국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랑 멀어지면 질수록 우리도 금리 인하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원론적인 입장을 드러냈고, 블룸버그에서는 현재 월가 컨센서스가 연준 금리 인하 시점을 기존 6월에서 7월로 한 달 뒤로 빼놓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너무 아전 인수격이 아니란 반응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 여기다 이제 한술 더 떠가지고 약간 매파적 스탠스인 파이낸셜 타임스는 연준 금리 인하가 아예 그 미국 대선 11월 5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시기가 이제 늦어져가지고 미국이 약간 침체에 돌입한 다음에 늦게 금리를 내리면 그래도 어떤 정도 만회가 가능하지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금리 내렸다가 물가 도로 급등해가지고 그때 다시 어이구 큰일 났다고 금리 인상으로 도로 긴축 들어가는 이런 실책은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 뭐 당장 다음 대통령이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간에, 아니면 월가도 그 누구도 연준 의장이 이런 식의 통화정책 실수를 용납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too soon보다는 too late이 차라리 낫다, 이런 논리예요. 자, 오늘 외국계 리포터는 골드만삭스가 우리 K 코스메틱에 대해서 이거는 또 중국에서 인기가 떨어지는 대신 일본에서 우리 K 뷰티가 뜨고 있다고. 그래서 LG 생활건강 목표가 29만 원, 다음 아모레퍼시픽 35만 원으로 콜했습니다. 다음 안 그래도 요즘 주가가 추풍 낙엽 신세인 이마트를 보면서 외국계 리포터 하나 좀 안 나와주나 기다리던 찰나 마침내 UBS가 이마트에 대해서 1분기 실적 자체는 뭐 두 번의 연휴 영향을 제외하면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하고, 여기다가 스타벅스가 배달의 민족과 제휴하면서 배달 서비스가 연간으로 실적 2에서 3% 증가 효과를 기대한대요. 대신 원화 약세 국면 지속이기 때문에 커피 사업 전체에서는 뭐 득실이 비슷할 것 같고, 다음 온라인 사업 분야 수익은 올해도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을 예상한다고. 이거는 뭐 SSG.com이나 G마켓이나 하여튼 더 이상 뭐 감소할 데가 없는 상태라는 소리죠. 그래서 UBS는 최근 주가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마트의 건설 사업이랑 오프라인 채널 구조 조정, 다음 이제 스타벅스 실적 회복이 확인된 이후에 투자 의견을 재검토할 예정이고, 그래서 지금은 투자 의견 매도, 여기다 목표가 6만 5천 원으로 후려쳤습니다. 다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UBS가 아직 잠정 실적만 나온 상태지만 1분기 낸드 플래시 사업은 3천억 원의 재고자산 환입을 포함해서 4% 영업이익률로 흑자 돌아선 걸 기대한다. 그 다음 1분기 스마트폰은 최근 상향 조정한 전망치에 부합하는 6천만 대 출하로 예정을 합니다. 하지만 원재료비 증가로 인해서 수익성은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그 다음 1분기 모바일 OLED 유닛 디스플레이 출하량은 8,400만 대로 전분기 대비해서는 24% 감소한 물량이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5% 증가. 이렇게 약간 엇갈려가지고 예상치보다 소폭 좀 내려갈 것으로 본다. 이유가 대형 고객사들의 주문 감소 때문인데, 이거를 삼성전자 모바일 주문량으로 일부 상쇄는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커버는 힘들다고 보고, 그럼에도 UBS는 삼성전자를 키콜 리스트, 그러니까 투자 의견 당연히 매수에다가 목표가 10만 4천 원. 그 다음 LG전자에 대해서도 UBS는 주주 환원 정책 개선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매크로 역풍이 지속되고 글로벌 주택시장과 소비 심리가 약화되는 가운데 핵심 수익 성장에 대한 가시성 개선과 같은 핵심 촉매제가 여전히 부족해서 밸류에이션 멀티플 확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대요. 그래서 LG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은 중립, 그리고 목표가는 10만 5천 원으로 콜했습니다. 다음 외국계 리포트 주인공은 UBS가 담당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매출 전망은 기존 그대로 유지하지만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하향 조정한다. 그래서
결국 ESP 주당 순이익도 26% 내려잡는다. 이렇게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투자 의견 중립에다가 목표가는 38만 7천 원으로 제시했는데 지금 현재 52주 신저가 부근에서 주가가 놀고 있는데 오늘 37만 원 이 정도면 그래도 추가 상승 가능한 구간이라고는 보는 것 같죠.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자, 내일은 이번 주 총선으로 이제 거래일이 하루 단축돼 가지고 금요일도 빨리 오는 것 같은데 내일 4월 12일 K증시 옵션 만기일인 동시에 아침 10시부터 한국은행 금통위가 개최됩니다. 우선 간밤 CPI 때문에 연준 6월 금리 인하 시나리오는 지금 휴지통으로 들어갔는데 아직은 그래도 재활용 쪽에 있으니까 완전 폐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이번에 당연히 기준금리는 동결이겠지만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당장 고물가는 물론이고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부동산 쪽부터 고금리 부작용으로 좀 무너질 수 있다. 그럼 이게 또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이어진다는 이런 시나리오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금통위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특별한 대책이 있을까 조금 회의적이에요. 일단 오늘 밤에 금리 결정 앞둔 유럽 중앙은행 ECB는 6월 금리 인하를 지금 기정사실로 놓고 어떤 코멘트를 내놓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미국 연준이 아니라 유럽 ECB를 따라간다고 하기에는 한국은행도 지금 부담이 이미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일단 미국의 경우는 웬만한 실업률 급등이나 경기 침체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연준 금리 인하 가급적 늦게 하려고 버틸 공산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과정에서 미국이 침체가 나타나면 우리는 이미 경기가 꺾이고도 남은 이유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역시 불경기 관련해서 증시에서는 채권 추심, 신용정보 이쪽 그리고 이제 저가 물품들만 온라인에서 찾아서 구매하는 트렌드를 감안하면 간편 결제 관련주들이 증시 테마로 연결된다고 봐요. 다음 내일 정부가 모빌리티 시대에 대비한 우수 방송 기술을 세계에 알린다. 이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요거는 5G, 6G 그리고 통신 장비 섹터가 증시에 해당되죠. 그리고 내일 3월 고용 동향이 또 나옵니다. 이어서 내일부터 IPEF 즉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게 바로 미국이 주도하는 탈중국 공급망 협정인데 이게 발효되는 내일 첫날입니다. 소부장 그중에서도 히토류 이쪽이 저는 증시 테마에 유력하다고 봐요.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D&D 파마텍이 수요 예측에 돌입하는데 여기가 그 GLP-1 계열 비만 신약 개발사고 이번에 3수째로 상장에 도전하는 거죠. 다음 중국이 내일 3월 무역 수지 발표하는데 저는 이번에 그 알리테무 얘네들 과연 우리나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이 팔아먹었나 이게 실물 경제 지표에 과연 반영이 됐나 요거를 주의 깊게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밤에는 미국에서 3월 수출입 물가지수 그리고 4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도 공개되는데 여기도 인플레이션 항목이 다 들어있어요. 하여간 이번 주는 인플레이션 민감도가 상당히 커지는 주간이니까 금요일까지도 마음을 놓기는 힘들죠. 그만큼 지금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은 6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금 거의 간당간당하지만 이거 완전히 나가리 되면은 벌써부터 막 끔찍한 금단 현상을 예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이어서 내일 밤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그리고 바로 어제 연설했던 라파엘 보스텍 아틀란타 연은 총재가 이날 또 연설하네요. 그리고 금요일 밤 뉴욕 증시 이제 대형 은행주들 실적이 마침내 스타트를 하는데 JP모간, 웰스파고, 블랙락, 시티그룹, 스테이트 스트리트 등 1분기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월가 채권 운용 관련 쪽에 이제 수익이 어땠는지 그리고 작년 이맘때 또 시끄러웠던 중소형 은행들의 부채 문제 이런 데 대한 진단이 여기서 핵심일 걸로 봅니다. 자, 오늘 총선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관계로 영상이 길어서 두 편으로 나눠서 업로드했고요. 이게 지금 보시는 게 두 번째 편이니까요. 앞에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의리로다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더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